안녕하세요. 홀덤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백지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IP 플랫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IP 플랫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러면 IP가 뭔지, 플랫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IP라는 건 인포지션이거든요. 그럼 이제 IP의 반대말은 뭘까요? OP, Out of Position. 그래서 저희가 포커라는 게임은 사실 정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테이블에서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뭐 버튼이 유리하다, 컷오프가 유리하다, 버튼은 뭐 포지션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바꾸면 인포지션에 위치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상대 액션을 먼저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인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포지션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데 또 절대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스몰 블라인드는 언제나 아웃 오브 포지션이고요. 버튼은 언제나 인 포지션에 위치하여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언더 더 건하고 예를 들어 하이잭이 싸운다면 이제 하이잭 같은 경우가 언더 더 건과 대비했을 때 인 포지션이 되는 거고 언더 더 건이 아웃 오브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인 포지션이란 여기서 이제 IP 플랫이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 버튼과 컷오프를 의미하는 게 맞지만 일단 미들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멀리 포지션을 대상으로 했을 때 미들 포지션이 어떤 핸드로 뭐 플랫을 해야 하는지, 뭐 컷오프 버튼은 어떻게 플랫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조금 중심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 차트를 전부 외울 수는 없어요. 차트라는 건 다 빈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저희가 온라인을 하다 보면 이 난수 생성기라고 있어요. 그 난수 생성기를 돌려서 뭐 이상이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하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뭐 프로분들도 많은데 이제 저희가 라이브 토너먼트에서 그렇게 뭐 머릿속으로 난수를 생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IP 플랫하는 핸드의 경향성과 그리고 논리 구조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 테이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토너먼트를 하다 보면 멀티웨이가 정말 자주 되거든요. 그럼 멀티웨이에서 좋은 핸드들은 무엇이 있는지, 멀티웨이에서 좀 구려진 핸드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IP가 왜 좋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1번을 먼저 보면 OP에 비해서 액션을 항상 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너먼트에서는 IP 플랫이 되게 선호되고요. 실제로 이 포커라는 게임에서 IP가 OP에 비해서 항상 EV 값이 되게 높은 편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는 이 레이크라는 개념이 판마다 없잖아요. 캐시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마다 레이크를 내거든요. 토너먼트는 참여할 때 레이크를 내고 참여 이후에는 모든 판마다 그냥 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플랫을 늘려야 하고 또 이 토너먼트라는 건 NT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플랫을 해서 팟을 적극적으로 획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네, 말이 좀 버벅거렸죠. 그리고 이 IP에서 스택이 좀 샬로우해질수록 그러니까 막 20BB, 13BB, 10BB 이럴수록 에어라인 킹스 같은 게 옵션이 3배에서 플랫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에서 사실 그 20BB 정도 있으면 그 저희가 싱글 레이즈 팟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이즈가 한 번 나온 팟, 3배 팟도 아니고 4배 팟도 아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레이즈가 나오고 콜을 한 팟에서 20BB 정도는 플랍 턴 리버에 베팅을 하면 모든 스택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BB 언저리에서는 버튼 컷오프에서 에어라인 킹스 같은 거에 트랩 빈도가 늘어난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너먼트에서는 이제 멀티웨이가 되게 자주 돼요. 그리고 IP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에쿼티 실현이 되게 용이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제가 스몰 블라인드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플랍에 제가 플러시 드로우가 걸렸어요. 마담잭 수딕 같은 걸로 디펜드를 했어요. 스몰 블라인드 플랫을 했는데 플랍이 5, 6, 10, 뭐 스페이드 이렇게 떴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4웨이라고 쳐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언더더건이 예를 들어 배팅을 하고 버튼이 뭐 콜을 했어요. 그럼 제가 콜을 하고 턴에 플러시가 안 터졌어요. 뭐 예를 들어 턴에 근데 2 이런 게 터졌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체크하고 언더더건이 꽝 쳐버리고 버튼이 예를 들어 콜을 하든 죽든 제가 사실 그 OOP에서 콜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띄워도 밸류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OOP는 띄웠을 때 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동크를 친다, 플러시가 땅 터지고 동크를 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액션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체크레이즈를 한다, 이게 두 번째 옵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OOP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크를 치면 사실 플러시는 눈에 잘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폴드를 해서 제가 힘들게 OOP에서 뛰었는데 밸류 받기도 힘들 거고 또 이제 체크레이드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사람들도 플러시가 눈에 보이니까 체크 하면서 그냥 쇼다운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OOP 같은 경우는 띄워도 밸류 받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턴에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에쿼티가 그냥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언더더건과 버튼의 헤즈업이라고 쳐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버튼은 안 죽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5, 6, 10 스페이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언더더건이 플랍에 쳤어요. 제가 플랍에 뭐 퀸잭 스페이드로 컨티뉴를 했다고 쳐봅시다. 턴에
7 뭐 이런 게 떴다고 쳐볼게. 5, 6, 7, 10, 5, 6, 10, 7 이렇게 뜬 거죠. 근데 그러면 언더더건이 또 칠 수도 있고 체크할 수도 있지만 또 쳐도 견뎌도 돼요. 왜냐면 리버에 충분히 블러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떴을 때도 밸류 받기도 좀 편한 게, 예를 들어 리버가 뭐 에이스 스페이드 뭐 이렇게 떴다고 쳐봅시다. 근데 제 손에도 사실 IP이기 때문에 블러프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뭐 8파켓에 8 스페이드 있는 거, 9파켓에 9 스페이드 있는 거, 이런 미들 파켓 페어가 뭐 상대의 뭐 10X 같은 핸들을 폴드시키기 위해서 플러시를 랩하면서 블러프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OP 입장에서는 IP가 어떤 핸드로 컨티뉴하고 있는지 정보를 얻기 되게 힘들고, 이제 먼저 베팅하지 않잖아요, IP가. 그래서 IP의 경우에는 에쿼티 실현이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콜을 되게 넓게 하는데, 조금 얘기가 두서가 없지만 아무튼 IP는 에쿼티 실현이 용이하고 띄웠을 때 밸류 받기도 좀 편하고 안 떠도 블러프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IP의 경우에는 플랫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토너먼트 초반부 얘기를 할 건데요. 막 100BB, 200BB 이렇잖아요. 그러면 멀티웨이예요. 막 4명, 5명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멀티웨이 IP 플랫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넛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4명, 5명이 이제 팟에 참여했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2등 족보를 만들면 뭐 칩에 뭐 1등이 한 70% 들고 가고 2등이 30% 들고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포커는. 이 홀덤이라는 건 당연히 1등이 모든 칩을 가져가는 거고 2등은 가장 많은 칩을 잃게 되겠죠. 원래 족보가 완전히 구리면 안 엮이기 때문에 페이아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투페어 대 줄, 트립스 오버 트립스, 스트레이트 오버 스트레이트, 플러시 오버 플러시, 이런 식으로 족보가 좀 엮여야 이 밸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딥스택 멀티웨이 구도에서는요, 플랫 할 때 무조건 넛을 만들어야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PD님, 한국 사람들 어떤 핸들을 좋아할까요? 막 초반에 사실 한국 사람은 잘 안 죽잖아요. 같은 문양 있잖아요. 수디 좋아하고 수딧을 정말 안 죽어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디 있잖아요. 예를 들어 퀸 7 클로버, 잭사 하트, 뭐 59 뭐 다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5웨이, 6웨이 이럴 때는 한국 필드 제일 많이 나오는 쿨러가 플러시 오버 플러시예요. 진짜 플러시 오버 플러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멀티웨이에서 플랫 할 때는 특히 딥스택일 때, 딥스택의 핵심은요, 들고 올 때 싹 다 땡겨오고 이럴 때는 3BB만 잃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을 때는 100BB, 200BB를 뺏어오면서 이럴 때는 3BB를 뺏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상대도 강한 족보를 만들어주고 나도 강한 족보를 만듦과 동시에 상대보다 조금 더 높아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넛이 될 수 있는 핸드로 플랫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이제 넛이 될 수 있는 핸드들의 후보군에 관해서 조금 적어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에이스 X 수딧, 킹 X 수딧들을 많이 플랫하거든요. 이제 이런 핸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플러시를 띄우면 넛 플러시가 되고 플러시를 띄우면 세컨 넛 플러시가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멀티웨이 플랫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막 2명 플랫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킹X 수딧도 많이 폴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명 플랫부터는 플러시 오버 플러시를 쿨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킹X 수짓으로 예를 들어 킹3 하트로 플랫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모노톤 깔렸다고 쳐봅시다. 모노톤 딱딱딱 깔리고 턴리버 블랭크 깔렸어요. 그럼 저는 세컨 너 플러시, 이 사람은 너 플러시라고 쳐볼게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칩을 다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4명, 5명 이러면 그 플러시 오버 플러시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꽤 많이 맞거든요. 그리고 팟이 이미 4명, 5명이면 팟이 커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2.5빕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콜 하면은 이미 4명이 콜이잖아요. 그럼 스몰 블라인드, 뭐 빅 블라인드, NT 이렇게 하면 뭐 15BB, 16BB 팟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100BB 있다고 쳐볼게요. 플랍에 하프를 치고 콜 하잖아요. 누군가? 하프 쳤죠? 콜했죠? 저도 콜하면 팟이 3배가 돼요. 그럼 그 순간 턴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넛을 띄워야 해요. 넛을 띄워야 하는데 빠르게 넛을 띄워야 해요. 그래서 되게 미션이 많다. 멀티웨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웨이 구도에서 막 에이스 잭 옵숫, 뭐 킹 퀸 옵숫 이런 걸로 콜하고 있으면 맨날 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핸드 리뷰 같은 거 하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 되게 답답한 부분인데, 오픈이 나왔다, 콜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버튼에서 킹 퀸 옵숫으로 콜했다. 그리고 플랍이 뭐 킹 73 레인보우가 깔렸고 뭐 언더더건이 체크하고 미들 포지션이 뱃해서 내가 콜했다. 나머지 다 죽고 헤즈업. 턴 뭐 2 블랭크 미들 포지션이 꽝 치고 내가 콜했다. 리버가 블랭크가 깔려서 미들 포지션 올인했는데 내가 콜했다. 미들 포지션이 뭐 7파켓을 까면서 셋을 만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리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면 IP에서 잘못된 레인지로 플랫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킹 퀸 옵숫을 프리플랍에 폴드, 이게 프리플랍에 폴드하는 행위는 내 핸드가 약해서 폴드하는 것도 있지만 쿨러를 미리 안 만나려고 폴드하는 것도 있거든요. 킹 퀸 옵숫은 3벳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BB 구간에서 3벳 했는데 페어가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포스트 플랍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벳은 하기 싫어.
아 근데 플랫하면 쿨러를 많이 만나네? 아 그럼 죽어야지. 이런 논리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핸드로 이제 들어갔다가 뭐 예를 들어 마담 맞고 에이스 마담한테 밸류 다 준다거나 아니면 뭐 에이스 잭 옵숙 같은 걸로 뭐 멀티웨이 플랫 했는데 잭을 맞았는데 뭐 오리지널이 퀸스 킹스였다던가 아니면 미들 포지션이 뭐 셋을 맞췄다던가 투피를 맞췄다던가 이런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거를 다 이제 핸드 리뷰에 막 이렇게 올리시는데 사실 그게 다 왜 그렇다? 프리플랍의 그냥 잘못된 플랫 레인지를 구성해서 그렇다. 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딥스택일 때 멀티웨이에서는 옵스 핸드를 그냥 똥 보듯이 보시면 돼요. 쓰레기예요. 에이스 마담 옵스 이런 거는 차라리 스퀴즈를 하지 거기서 플랫을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이스 맞아도 지고요. 이게 막 4웨이, 5웨이 이러면요. 원페어는 거의 베스트 핸드가 될 확률이 매우 낮거든요. 차라리 그것보다 진짜 에이스 4수디스로 플랫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에이스 맞고 죽으면 되거든요. 탑페어 맞고 죽으면 돼요.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 뭐 플러시 드로우 이런 거 없으면 죽으면 되고 어차피 내가 콜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플러시 띄우거나 줄 띄워서 백비 들고 오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멀티웨이는 막 페어 됐다고 막 컨티뉴하고 탑 페어 됐다고 미들 페어 됐다고 컨티뉴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미들 페어로 특히 그런 멀티웨이에서 컨티뉴하는 게 진짜 안 좋은 이유가 상대가 세시면 드로잉 데드거든요. 예를 들어 퀸 3, 7이라고 쳐볼게요. 6, 7 같은 걸로 플랍에 콜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 멀티웨이에서 bet 했을 때. 근데 상대가 퀸 쓰면 어떡해요? 상대가 7, 7이면 어떡해요? 물론 콤보수가 되게 적죠. 근데 이 멀티웨이에서 벳하는 건 나를 상대로만 벳하는 게 아니거든요. 4명을 상대로 벳하는 거란 말이에요. 3명을 상대로 벳하는 거, 5명을 상대로 벳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미들 페어 같은 걸로 컨티뉴하면 턴에 미들 페어가 쪽나거나 투 페어가 되거나 이러면 바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바 아인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P 플랫은 굉장히 잘해야 하고 IP 플랫 했을 때 플레이도 굉장히 잘해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넛을 띄운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넛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핸드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핸드가 넛이 되냐면 파켓 페어들은 웬만하면 넛이 됩니다. 이게 그 제가 말하는 넛이라는 핸드는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쿨러 상황에서 좋은 핸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보드에서 넛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에이스 4 이러면 에어라인이 넛이죠. 근데 거기서 4파켓 이 정도면 저는 넛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파켓 페어 같은 경우는 셋을 띄우면 진짜 거의 넛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근데 셋오버 셋을 피할 생각은 거의 안 하잖아요. 저는 사실 셋오버 셋은 그냥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쩔 수 없다. 확률도 되게 낮고요. 제가 셋 될 확률이 뭐 10% 초반대인데 너도 셋 띄웠어? 그럼 축하드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은 오버셋일 거고 그 사람이 가끔은 로우셋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끔은 로우셋일 거고 그 사람이 오버셋일 거죠. 그게 이제 부딪히고 부닥치면서 멘징이 될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상대가 좋은 페어를 맞췄을 때 제가 셋으로 맥스 밸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파켓 페어들을 플랫했을 때 예를 들어 4, 5, 9 레인보우 근데 이 OOP에서 막 4웨이, 5웨이 이런데 잭스 텐스가 와 이 4웨이, 5웨이잖아요. 근데 4, 5, 9 이러니까 어때요 느낌이? 내가 제일 세다. 급해요. 막 진짜 턴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 막 턴 보여주면 사실 뭐가 떨어도 불편하거든. 에이스 불편하죠. 2 떠도 불편해요. 에이스 3인가? 3 떠도 불편해요. 에이스 2인가? 6, 7인가? 6 뜨면 불편해요. 7, 8인가? 5, 6인가? 7 떠도 불편하고 그럼 편한 게 9밖에 없네? 오마이갓 이러면서 9파켓 같은 게 막 치고 10파켓 치고 잭파켓 치면 저희가 이제 4파켓, 5파켓, 8파켓 같은 걸로 진짜 싹 다 받아먹을 수 있어요. 이미 팟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팁인데 멀티웨이에서 플랫했을 때 셋 띄웠을 때 플랍 뽀플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페이스트 플레이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4, 5, 9 하트 다이아 이렇다고 쳤을 때 제가 5파켓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벳했을 때 원래 IP 레이즈가 그 멀티웨이에서 블러프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상황에서 원래 레이즈 나오면 10파켓, 잭파켓 이런 거 폴드해야 해요. 왜냐면 중간 집에서 콜한 집에서 셋이 있을 수도 있고요. 투 페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좋은 페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 제가 10 쓰면 뭐 잭스 같은 걸 플랫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레이즈를 했다는 건 PD님이 뽀뿌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베팅했어요. 콜 나왔어요. 제가 버튼에서 뽀뿌리라고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들 핸드 어떨까요? 제가 뽀뿌리잖아요. 맞아 있겠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뭐 하나라도? 네, 제가 뽀뿌리인데 배팅을 했고 콜이 나왔으니까 뭔가 맞아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쵸? 그래서 뽀뿌리도 어떤 액션을 할까요? 인포지션 콜을 해요. 맞아요. 사실 뽀뿌리는 콜을 많이 해요. 인포지션에서. 근데 여기서 빠꾸를 주면 9파켓, 10파켓은 마음이 어떻다 그랬죠? 급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심어요. 그럼 중간이 날아가고 셋으로 받아먹거나 중간에서도 막 뽀양 이런 걸로 콜하고 같이 셋으로 콜해서 받아먹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어지럽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네,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원래 오버페어는 폴드해야 하거든요.
근데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셋은 쿨러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4A5에는 셋이 쿨러가 아닌데 쿨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패스트 플레이를 해도 된다. 어차피 안 죽는다. 이건 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멀티웨이에서 그런 상황일 때 오버페어를 오버페어에서 홀드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수직 커넥터 플랫도 많이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포커를 치면서 눈에 가장 안 보이는 족보가 뭔지 아세요? 줄이에요, 줄. 투핸드 줄은 진짜 안 보여요. 특히 4, 5, 8, 뭐 5, 6, 9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투핸드 줄 있잖아요. 아니면 4, 6, 7 이런 거에서 아니면 뭐 4, 7, 8 이런 상황에 진짜 투핸드 넛줄 있잖아요. 이거 진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핸들을 플랫해서 줄 띄워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수직 커넥터에 단점이 있어요. 특히 한국 필드에서 적용되는 초특급 단점이 있어요. 트립스 오버 트립스를 너무 자주 만나요. 6, 7 수디스로 플랫했는데 7이 쪽 나요. 7, 7, 3 이런데 거기서 잭 7 수딕 같은 게 나오고 막 마담 7 수딕 같은 게 튀어나와 버려요. 갑자기 언더더건 플러스 2에서 플랫한 사람이 킹 7 수딕을 던져버리는 거죠. 수딕 텐들 너무 좋아하니까 트립스 오버 트립스를 너무 자주 만나고 플러시 오버 플러시를 너무 자주 만나요. 그래서 사실 수딕 커넥터는 양차, 빵꾸 이런 게 안 걸리면 많이 폴드해야 해요. 특히 페어류로 컨티뉴하면 정말 자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플러시 오버 플러시를 폴드를 잘해야 해요. 수딕 커넥터는 플러시 오버 플러시가 너무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치고 빠꾸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빠꾸는 너무 속어인가요? 치고 리레이즈가 나오면 이게 제가 저도 이 좋은 말을 쓸 줄 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편하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속어를 써서 죄송하게 됐고요. 치고 레이즈를 맞으면 헤즈업이면 사실 블러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빅블라인드 예를 들어 에이스 4 옵수 디펜드 했는데 에이스 클로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돌렸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멀티웨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명을 상대로 레이즈한 거라고. 그래서 블러프가 되게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플러시를 잘 폴드해야 하는데 사실 이 플러시라는 족보를 폴드하는 게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기가 힘들고 스트레이트 오버 스트레이트도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 6, 7, 8 이런데 5, 9 같은 게 나와요. 제가 4, 5인데 그럼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9, 10 나오면 이제 기분이 조금 나쁘죠. 5, 9 같은 거한테 지면 사실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물론 저도 4, 5지만 근데 이제 그런 수디텐들을 많이 플랫하다 보니까 쿨러를 많이 만나서 잘 피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필드에서 수디 커넥터는 잘 안 씁니다. 차라리 그 모든 수디 커넥터 플랫 빈도를 싹 다 킹X 수디스로 넣어버려요. 저는 그냥 플러시 오버 플러시를 그만큼 많이 만나겠다는 마인드예요. 제가 아래 플러시가 되는 것보다 제가 위 플러시가 되는 경우를 늘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막 빵꾸, 양차 이런 거 걸리면 괜찮은데 막 투페어 대 막 색 이런 거 만나는 거 진짜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디 커넥터를 많이 폴드하고 좀 이제 오버 플러시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에이스 수딧이나 킹X 수딧을 좀 더 많이 플랫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딧 브로드웨이를 플랫을 많이 하셔야 해요. 근데 수딧 브로드웨이라 함은 이제 잭10 수딧부터 시작해서 퀸10 수딧, 퀸잭 수딧, 뭐 킹잭 수딧, 킹퀸 수딧, 뭐 에이스잭 수딧, 에이스퀸 수딧 이런 게 이제 수딧 브로드웨이 핸드겠죠. 그런 핸드들은 플러시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높은 플러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만들면 거의 항상 넛이에요. 사실 잭10 수딧 같은 경우는 항상 넛인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뭐 아닌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딧 브로드웨이 같은 건 스트레이트를 띄웠을 때 밸류를 진짜 많이 받아요. 투페어한테 싹 다 받을 수 있어요. 셋이나 오리지널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투페어를 만드셨을 때 굉장히 오리지널을 조심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브로드웨이 수딕 같은 걸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퀸잭 10 깔리잖아요. 제가 퀸잭이라고 쳐봅시다. 에이스 킹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잭 10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퀸스가 나올 수 있어요. 에이스 킹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킹 잭 10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에이스 마담이 튀어나올 수 있고요. 제가 잭 10인데 킹스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수딧으로 플랫하시면 언제나 여러분이 투페어일 때를 조심하십시오. 스트레이트인 건 넛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투페어일 때는 멀티웨이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하셔야 해요. 딥스택일 땐. 물론 쇼스택이면 예를 들어 20빕 이런데 투페어 다 쿨러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킹퀸이겠지 뭐 하고 그냥 박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딥스택일 땐 잃을 때 100빕씩 잃고 200빕씩 잃어요. 그래서 투페어로 좀 보수적으로 플레이 하셔야 해요. 설령 상대가 킹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그 킹스를 피하는 게 킹퀸이 있을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서 레이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투페어일 때를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수딥 브로드웨이일 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리 포지션을 상대로 한 미들 포지션의 플랫 레인지를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들 포지션에서는 플랫이라는 옵션 자체가 사실 그렇게 선호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단 플랫을 해버리면 뒤에서 같이 플랫할 유인과
왜냐면 제가 플랫했는데 그럼 팟이 쌓여있죠? 그럼 버튼 눈에는 이 팟이 맛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버튼이 플랫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플랫을 해버리면 그 뒤에서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데드머니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스퀴즈를 할 요인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들 포지션의 경우에는 사실 2번 견딜 수 있는 핸드들로 많이 플랫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못 플레이하고 계신 건데요. 파켓 페어 있죠? 파켓 페어는 플랫을 하고 스퀴즈가 나오면 더블 플랫을 다 해요. 예를 들어 오픈이 언더더건이나 했어요. 제가 하이덱에서 4파켓으로 콜했어요. 버튼이 스퀴즈 했어요. 그리고 언더더건이 뭐 콜하든 죽든 4파켓은 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로우 파켓 페어들을 많이 폴드 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이거를 거꾸로 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파켓 페어는 왜 콜할까요? 그렇죠. 띄워 먹겠다는 마인드예요. 띄워 먹겠다는 마인드고, 먹으면 100비비 싹 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거꾸로 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제가 무슨 소리냐면, 에이스 잭 옵숫, 에이스 마담 옵숫, 킹 마담 옵숫 같은 걸로 더블 플랫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거 되게 안 좋거든요. 이거는 조금 과장하면 자폭이에요. 자폭, 조금 말을 순화해보면 자폭입니다. 스스로 칩을 상대에게 에이스 잭 옵숫, 킹 퀸 옵숫, 에이스 마담 옵숫이라는 똥 구데기 핸들을 가지고, 원페어 맞추기도 힘든 핸드이며 원페어를 맞췄음에도 이기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핸들을 가지고, 그 멀티웨이든 헤즈업이든 OOP에서 그 핸들을 들고 3배 팟을 들어간다는 건 이제 그냥 내 칩을 그냥 상대에게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에이스 잭 옵숫 거의 어떻게 하죠? 절반 정도 폴드 하고요. 3배 빈도가 조금 있고 콜 빈도가 조금 있죠. 콜할 바엔 죽거나 콜할 바엔 3배 타겠다, 이런 마인드고요. 킹 퀸 옵숫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들 포지션에서 거의 콜하지 않아요. 에이스 마담 옵숫은 이제 100비비이기 때문에 3벳을 해서 팟을 키우기 싫은 욕심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욕심은 아니고 좀 리스크 관리죠. 팟을 키우기 싫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에이스나 마담 맞으면 웬만하면 내가 좋지 않을까, 근데 난 쿨러도 잘 피할 거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3벳 빈도도 조금 있는 건 멀티웨이 하기 싫어서 그래요. 3벳 치고 얘가 4벳 하면 죽고, 콜하면 인포지션에서 포스트 플랍 편하게 하겠다, 웬만하면 해저업이 되잖아요. 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에이스 마담 옵숫 같은 경우는 지금 콜과 3벳 빈도가 믹싱되어 있지만, 뒤에 ICM이 조금 빡빡해지면요, 에이스 잭 옵숫, 킹 마담 옵숫, 에이스 마담 옵숫 폴드 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ICM이 빡빡해지면 거의 이 핸드들의 빈도가 다 3벳으로 바뀌어요. 20BB 이러면 언더더건 오픈에 버튼에서도 에이스 잭 옵숫으로 4.5BB 3벳 치고 폴드예요. 킹퀸 옵숫도 4.5BB 치고 폴드예요. 그래서 사실 토너먼트에서 제일 어려운 핸드가 에이스 잭 옵숫, 킹 마담 옵숫, 에이스 마담 옵숫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핸드들은 액션이 매번 바뀌어요. 구간마다 바뀌고, 파이널 테이블 때문에 또 바뀌고, 그리고 에이섹스 수딧이 진짜 쓰기 어려워요. 100BB 이러면 그냥 대충 4콜하면 돼요. 콜하고 플러시 띄워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 ICM이 적용되다 보면 에이섹스 수딧들의 3벳 빈도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거든요. 막 언더더건 상대로 버튼에서 에이스 7 수딧 이런 걸로 3벳 해요. 4.5BB 3벳 2 폴드 뭐 이런 식으로 액션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핸드들이 사실 에이스 잭 옵숫, 킹 마담 옵숫, 에이스 마담 옵숫, 에이섹스 수딧인데, 이 핸드들을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어려워요, 쓰기. 내가 커버 당하는지도 고민해야 하고, ICM이 어느 정도 구간인지, 뭐 유스택이 어느 정도인지, 뭐 상대랑 나의 구도도 어떤지, 뭐 이런 것도 막 다 고민해야 하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뭐 저희가 플랫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에이스 마담 옵숫은 플랫 하시고, 3벳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3벳 나오면 두 가지 가정이 있겠죠? 오픈에 제가 콜했어요. 뒤에서 3벳 나왔어요. 얘가 콜했어요. 저 어떻게 할까요? 폴드 하시면 돼요. 얘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니요, 이것도 죽으시면 돼요. 네, 이것도 죽으시면 돼요. OOP에서 에이스 마담 옵숫 같은 핸드로 100BB를 들고 절대로 팟에 들어가지 마세요. 인포지션이더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쭉쭉 가볼게요. 파켓 페어 같은 경우는 텐스, 잭스, 퀸스, 심지어 퀸스까지도 꽤 플랫 빈도가 높아요. 퀸스는 되게 명확해요. 트랩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나인스, 텐스, 잭스, 퀸스 같은 걸로 플랫하면 되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셋을 띄우면 거의 오버셋이에요. 그러니까 셋 오버셋을 위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 제가 2파켓부터 6파켓까지만 플랫을 하고 있다면, 제가 7, 7, 8, 8, 9, 9, 10, 10, 잭잭으로 같이 플랫한 사람한테 밟히겠죠. 셋을 띄웠을 때, 같이 셋을 띄웠다면. 근데 제가 위에 파켓 페어들을 이렇게 플랫에 넣어줬을 때 셋을 띄우면 제가 오버셋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퀸스 같은 경우는 액션이 조금 특이하거든요. 오픈하고 에이스 킹 옵숫이랑 퀸스 같은 경우는 플랫한 다음에 뒤에 3벳이 나오고, 얘가 콜을 하거나 뭐 폴드를 하든 상관없이 백잼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픈하고 콜 나오고 3벳 나오면 얘가 뭐 콜 하든 뭐 죽든 뭐 포벳잼, 백포벳잼 이런 액션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에이스 킹 옵숫 킹스는 100BB에 좀 다이나믹이 많은 핸드다. 그래서 언제나 막 3벳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뭐 조금 재밌는 사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전에서는 퀸스와 에이스 킹은 언제나 3벳 해도 상관은 없어요. 빈도가 이렇게
있다는 건 언제나 EV가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콜을 하든 3벳을 하든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 X 수릿들을 꽤 많이 플랫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에이스 6 수릿은 플랫을 많이 안 하죠. 사실 모든 에이스 아이 중에 에이스 2랑 에이스 6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는 에이스 6 수릿, 에이스 2 수릿, 에이스 3 수릿 안 가리고 플랫하기는 해요. 이 라이브 필드에서 3벳 스퀴즈가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제가 뭐 플랫한다고 해서 뒤에서 뭐 킹잭 수릿 같은 걸로 막 쇼브하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랫을 조금 넓게 하는 편이고, 차라리 제가 지금 차트에 띄워놓은 뭐 4, 5 수릿, 5, 6 수릿, 6, 7 수릿, 7, 8 수릿, 8, 9 수릿 같은 수릿 커넥터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폴드해요. 이런 것들을 폴드하고 여기서 남은 빈도들을 에이스 X 수릿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릿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에도 플랫을 많이 하고, 그리고 10이 들어간 핸드들은 언더더건을 상대로 3벳을 많이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예전에 3벳 강의에서 했을 것 같은데, 에이스 10 수릿이 3벳 해서 죽이고 싶은 건 에이스 잭 옵숫, 킹 퀸 옵숫 이런 거고요. 킹 10 수릿, 킹 잭 수릿도 마찬가지로 킹 퀸 옵숫, 에이스 잭 옵숫 이런 핸들을 폴드 시키고 싶어서 3벳 빈도가 꽤 높은 편이다. 그리고 킹 퀸 수릿은 그 반대로 플랫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얼리 포지션을 상대로 한 버튼의 플랫 레인지인데요. 이게 버튼 포지션의 특징이 뭐죠? 언제나 인포지션이다. 네, 맞습니다. 언제나 IP다. 버튼은 언제나 IP거든요. 그럼 버튼이라는 놈은 3벳할 요인보다 플랫할 요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벳 하는 핸드가 굉장히 폴러라이즈 돼요. 제가 인포지션이면 언제나 포스트 플랍이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버튼은 콜을 따고 들어가서, 콜을 딴다? 뭐 콜을 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OOP에 있는 애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고 체크하면 툭툭 쳐보기도 하고 그러는 애들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플랫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예전에도 강의에서 말한 것 같은데, 버튼은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3벳을 치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버튼은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포스트 플랍을 하는 포지션이에요. 언제나 정보를 먼저 제공받고, 체크했어? 없나 보네? 한번 쳐볼까? 툭 쳐보고, 콜했어? 있나 보네? 그럼 안 쳐야지? 체크백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에쿼티 실현도 해보고, 밸류면 꽝꽝꽝 치고 레이즈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버튼에서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이즈 나오고 제가 3벳을 해버리면 상대가 뭐 할 수 있죠? 폴드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폴드하면 포스트 플랍이 안 열려요. 그쵸? 그럼 버튼의 장점을 못 살리게 되는 거고, 콜을 하면 뭐 포스트 플랍이 열리겠지만 팟이 이미 커져 있죠. 그래서 제가 블러프하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상대도 원페어를 잘 안 죽을 거거든요. 또 가장 안 좋은 점은 포벳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굉장히 좋은 에쿼티를 지닌 핸들을 많이 폴드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는 이런 딥스택일 때 플랫 레인지가 굉장히 넓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3벳 할 요인이 낮기 때문에 3벳을 굉장히 강한 핸드로 해요. 그럼 강한 핸드로 한다는 말은 반대로 굉장히 약한 핸드로도 3벳을 해요. 그래서 버튼은 수릿 커넥터와 뭐 잭10 수릿 완전 믹싱되어 있는데, 910 수릿, 잭9 수릿, 퀸9 수릿, 뭐 에이스9 수릿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핸드들과 에어라인 킹스, 에이스 킹 수릿 뭐 이런 핸드를 폴러라이저 3벳 하는데, 사실 뭐 IP 플랫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긴 한데 일단 뭐 아무튼 해봤고요. 그래서 버튼에서 플랫하는 주요 핸들을 보면 미들 포지션보다 굉장히 넓어졌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이스 X 수릿은 일단 전부 기본으로 플랫해요. 킹 X 수릿도 앞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희거 차이가 많이 나고요. 마담, 잭, 10, 9 이런 핸들들도 수릿 개퍼까지도 싹 다 플랫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BB에서는 옵스트 핸드도 꽤 많이 플랫을 하죠. 이거는 앞에 아무도 플랫을 안 했기 때문에 버튼에서 언더더건보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언더더건이 오픈하는 것보다 버튼이 좀 유리하다 그랬죠. 그럼 키컷 하나 정도 낮은 핸드까지 내가 플랫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논리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지거든요. 미들 포지션을 오픈하면, 예를 들어 미들 포지션이 10x 옵스부터 오픈을 하네? 그럼 뭐 나는 그럼 잭10 옵스까지는 그냥 버튼에서 플랫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언더더건이 킹 퀸 옵스, 에이스 잭 옵스부터 오픈을 하네? 그럼 난 버튼에서 킹 잭 옵스, 에이스 10 옵스부터 플랫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겠죠. 파켓 페어는 여전히 플랫을 많이 하고, 이 EP 상대로는 로우한 개퍼들 있죠. 이런 것들 플랫을 많이 한다. 그냥 마인드는 딱 하나예요. 띄워 먹자. 얼리 포지션 상대로 띄워서 100BB를 인포지션에서 받아먹겠다. 못해도 반토막 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OP에서는, 여러분 이 집중하셔야 해요. OOP에서는 그래서 체크의 빈도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늘리셔야 합니다. OOP에서 버튼 플랫했을 때, 혹은 컷오프 버튼이 플랫했을 때 막 레인지 시벳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팟을 키우지 마세요. 오픈했어요. 에이스 마담을 오픈했어요. 컷오프 버튼이 콜했어요. 다 죽었어요. 플랍이 킹 4, 5 레인보우라고 쳐봅시다. 치지 마세요. 에이스 마담 옵스는 체크하시고 배팅 나오면 폴드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멀티웨이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세요.
자, 에이스 마담옥수수로 거기서 콜했다고 쳐봅시다. 턴에 에이스가 떴어요. 또 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컨티뉴 하겠죠? 리버가 블랭크예요. 또 쳐요. 콜 하겠죠? 그럼 4파켓이 튀어나와요. 5파켓이 튀어나오고 4, 5, 2페어가 튀어나오거나 에이스 4, 2페어, 에이스 5, 2페어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상황이에요. IP에서 OOP를 진짜 받아먹을 생각으로, 넘겨먹을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넘겨먹고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OOP는 안 맞으면 체크하고 팟을 포기하세요. 그게 IP에게 오히려 이기는 방법입니다. 팟은 졌지만 최소한으로 지세요. OOP에선 항상. 그래서 OOP에서 배팅할 때도 애매한 족보로 배팅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킹, 잭, 5, 레인보우 이래요. 거기서 마담 잭 같은 걸로 배팅하시면 안 돼요. 마담 잭 옵숫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체크하고 배팅 나왔어요. 폴드 하시면 돼요. 상대 킹, 퀸이면 어떡해요? 턴에 마담 떨어지면 저 죽지도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매한 족보로 OOP에서 팟을 키우지 말고 애매한 족보에 넛을 만들 수 있는 부가 요소가 없으면, 예를 들어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없다면 그냥 체크하고 배팅 나오면 폴드 하시면 돼요. 절대로 인포지션에게 인포지션이 모든 EV를 실현하도록 혹은 그 EV 이상으로 실현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OOP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플레이하고 인포지션은 이제 굉장히 플랫을 많이 하고 상대를 툭툭 건드리고 괴롭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지션을 플랫하는 핸드들과 OOP의 대응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컷오프를 상대로 한 버튼의 플랫 레인지인데요. 사실 앞과 플랫 레인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한 칸 정도 차이 나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죠. 빨간색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라는 건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상대를 공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레인지를 넣은 이유가 당연히 플랫 레인지를 알면 좋아요. 플랫 레인지를 알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플랫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핸드가 없을 거예요. 100BB가 있다면. 그쵸? 왜냐면 저희가 에어라인 킹스 같은 걸로 물론 그런 치사하게 포커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100BB, 200BB 들고 오픈에 버튼에서 에어라인 킹스 같은 걸로 3벳을 무조건 할 거잖아요. 네, 무조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컷오프를 상대로 버튼에서 플랫 해버리면 뒤에서 뭐가 많이 나올까요? 저희가 지금 플랫하는 핸들을 보시면 킹 6 수릿, 뭐 마담 7 수릿, 뭐 6, 8 수릿, 5, 7 수릿 이런 핸드란 말이에요. 플랫한 핸드들의 특징이. 그러면 저희가 플랫 해버리면 스몰빅에서 스퀴즈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라이브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온라인 같은 거 하시면. 그리고 컷오프 레인지가 어떻죠? 언더더건에 비하면 많이 넓죠. 그러면 버튼 생각에 어떻게 가야 하냐면 물론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할 수 있어요. 플랫해서 받아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3배드를 쳐서 많은 핸들을 폴드 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공존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구도가 만만해지면 만만해질수록 버튼도 공격성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튼의 기본 마인드는 플랫해서 받아 먹겠다지만 특히 언더더건 같은 강한 포지션을 상대로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지만 이제 뒤로 오면 올수록 버튼의 입장에서도 공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상대도 내 3벳을 폴드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내가 3벳 빈도가 높아질 요인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버튼의 마인드에서 공격성이 짙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꽤 강한 핸드와 꽤 약한 핸드를 섞어서 버튼을 3벳 하는데 이 빈도를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전혀 맞추실 수 없어요. 저도 당연히 이렇게 맞출 수 없고요. 뭐 퀸 6 수릿은 뭐 스페이드 다이아는 3벳 하고 뭐 크로버 하트는 플랫 해야지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진짜 끝도 없어요. 그냥 대충 뭐 한 퀸 6 정도까지는 뭐 콜하든 3벳 치든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뭐 이 정도는 100B에서 그냥 대충 콜해야겠다. 그냥 버튼에서는요 사실 마인드를 좀 이건 좀 하면 안 될 말 같은데 마인드를 대충 가져도 되거든요. 플랍 보고 사연이 없어요. 쳤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죽으면 돼요. 얘가 배팅을 안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찔러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찔러보고, 예를 들어 얘가 콜해요. 그럼 포기하면 돼. 아니면 2번 찔러봐도 돼요. 이제 사실 그건 상대의 컨티뉴 레인지를 이제 고민하고 뭐 턴에 백도어 플러시가 부러졌니 안 부러졌니 뭐 이런 걸 당연히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번을 찌르든 말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버튼은 그냥 조금 마인드를 편하게 갖고 플랫을 사실 넓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플랫 한다고 해서 스몰빅에서 스퀴즈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핫존 싸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핫존 싸움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 핫존 싸움보다 좋아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보드 보고 운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해요. 멀티웨이는 보드 보고 운영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멀티웨이는 블러프를 못해요. 멀티웨이는 팻 떠먹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보드 보고 운영은 해저업 때 하는 거다. 멀티웨이는 애초에 블러프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보드를 안 보고 먹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버튼에서는 조금 예외다. 잠깐!
설마 아직 구독도 안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건 강호의 도리가 아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IP 플랫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볼 테니 오늘도 포커인과 함께하는 홀덤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